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무면허 운전 재범이 된 거예요. 그거 딱 받으셨을 때 어땠어요? 야, 뭐 한 사람 뭐 실형 나겠구나 생각 안 하죠. 음주운전 사건이 요즘에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음주운전 많이 하면 문제 있는 거 솔직히 맞고요. 당연히 엄벌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번에는 한번 봐줄만 하지 않나?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 한번 봐줄만한 사건에서 그냥 다른 사건이랑 똑같이 엄벌을 받으면 저는 그 사람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다고 그쵸.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내 잘못했어요. 다 인정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거에 합당한 처벌은 벌금이에요. 그런데 실형을 받았어요. 그럼 억울하죠. 너무 이거는. 억울하죠. 이건 억울하죠. 판사라고 검사 입장에서는 자백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 갖는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이 갈라지는 그럼요. 자백하는 사건인데 어떤 변호사나 다 똑같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실력이 약간 부족한 변호사님한테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자기가 선처받을 수 있는 사정을 못 찾을 수 있고요. 그거를 못 찾으니까 판사나 검사한테 말을 못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에 자기 인생에 형사사건이 한두 개 있을 똥 말똥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모를 때는 또 변호사님 찾아가면 되니까. 홍보 요정. 네. 두 번째 사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재범, 벌금으로 된 종결 사건이 있어요? 뭐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집행유예는 뭐냐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너네가 감옥 가야 되는데 몇 년 동안 너 잘못하지 않으면 감옥 안 보낼게 라고 하는 게 집행유예입니다. 그래서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몇 년 동안 유예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유예해 주는 기간 동안 예컨대 네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 형은 집행 안 할게. 이게 집행유예거든요.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게 되면 유예된 형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유예된 형을 살게 되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도 형을 받고 유예된 형도 받고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민소 씨 저한테 말씀하셨던 사건이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음주운전을 했고 원래 실형 나야 되는 사건인데 네. 벌금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해서 유예된 형을 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해가지고 징역형을 받을 때 삽니다. 그러면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 징역형을 받지 않고 벌금 같은 거를 받으면 유예된 형을 살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윤서 씨 말씀하신 사안이 뭐냐면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실형 나고 유예된 형도 살아야 되는 사건인데 재범한 음주운전은 벌금으로 처리를 해줘서 유예된 형을 살지 않아도 되도록 해준 겁니다. 그럼 이게 벌금을 못 받았으면 유예된 형, 음주운전 재범에서 나오는 징역형 두 개를 합쳐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의 뭐 1년 6개월, 2년까지 삽니다. 그럼 어떻게 벌금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이거를 일반화시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될 만한 사정이 있어요. 민소 씨 생각하기에 이거 판사나 검사가 벌금으로 봐줄 만한 사정이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와이프가 갑자기 아기를 낳아야 되는 경우? 이것도 약한가? 그 경우에 잘한 건 아니지만 감옥에 가기까지는 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요. 이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벌금 난 사건이 그런 사건이었어요. 음주운전 재범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정도가 되면 판사가 집행유예 정도를 해서 강력하게 경고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근데 또 음주운전을 했다? 이거는 판사 입장에서 바라보면 넌 X. 진짜 심각해서 집행유예를 준 거니까. 음주운전은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위험한 것 빼고는 피해를 직접 입힌 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까지 달아주는 거는 넌 위험하다. 강력한 경고거든요. 이 사람이 음주운전한 이유는 가족들이 다 같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음주운전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다 같이 산소. 다 같이 술 먹어서? 산소를 갔나? 기가 막히시네요. 그러니까 성묘하고 오는 길이었어요. 진짜요? 네. 성묘하고 오는 길이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 이제 음주운전에서 면허도 없으니까 당연히 운전 안 했죠.
근데 그 운전을 연세 드신 아버님이 하셨는데 또 성묘하는데도 또 먼 곳에 있었어요. 아버님이 몇 시간 운전해 가셔가지고 벌초하고 이선산에 갔다가 또 옆에 이렇게 갔다가 또 동네 갔다고 동네 친척들 얼굴 한번 보고 그러고선 돌아오니까 밤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나 이거 뭐 못하시겠다고. 못하겠다 이거 뭐 사고 날 것 같다 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족들 다른 사람은 운전을 할 줄을 모르고 이 사람은 성묘하면서 막걸리 한 두어 잔 먹어.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이 밤에 이 고속도로 위에서 대리운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아버지 더 운전하면 이거 진짜 위험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사람한테 네가 운전해라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기 입장에선 아버지 일단 제가 할게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말릴까 말까 뭐 하지만 말리기도 쉽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렸죠. 잘한 거는 아닌데 감옥 보내기에는 약간 좀 그런. 그러니까 작정하고 먹고 운전한 게 아니다 네.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또 소심해요. 소심하다 보니까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운전이 흔들흔들거렸구나. 위태위태한 느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저 차 이상하다. 신고했어요 신고. 누가?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순찰차가 와가지고 차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겁먹은 이유가 옆에 경찰차가 지나가더래요. 갑자기 겁먹어가지고 막 약간 덜덜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이게 이상하다 하면서 신고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걸려가지고 단속을 해봤는데 당연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안 높죠. 그리고 가족들 다 있고 아빠가 운전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운전하는 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가족들이 이거 왜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빠보다 안전했던 거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말은 이제 고속도로 나가서 대리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분은 뭐 고속도로 운전하는 중에 어쨌든 단속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술 먹은 차 같다라는 신고를 받고 세웠는데 뭐 딱 봤더니 말짱한 것 같은데 근데 일단 한번 물어보시죠 하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게 나온 거죠. 얼만큼? 단속 수치보다 살짝 위에. 안타깝네. 살짝 위에 나온 거예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무면허 운전 재범이 된 거예요. 그거 딱 받으셨을 때 어땠어요? 제가 받았을 때요. 네. 야, 뭐 한 사람 뭐 실형 나겠구나 생각하고 받았죠. 이 사람이 만약에 혈중 알코올 온도가 높았다고 하면 벌금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혈중 알코올 온도가 0.03부터 단속되거든요. 막걸리 2잔 먹고 좀 시간 지났을 때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보면 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게 법의 눈물이 있는 겁니다. 이게 변호사님을 고를 때도 감정을 좀 공감해주는 분을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이 얘기 들어보니까 잘한 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느낌이 나죠. 이런 거 선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정말 드라이하게 얘기하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백합니다. 아빠가 운전하는 게 위험해서 제가 운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쩌라고. 썰렁하죠? 네. 그랬니? 선처를 우리가 호소한다고 하잖아요. 호소를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해서 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당사자 몰라요. 그럴 것 같아요. 변호사들도 잘 몰라요. 누구만 안다고요? 우리 변호사님. 홍보 요청. 우석 변호사님.